매일 아침 생활에 생생하고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매월 크레딧 카드 사용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궁금증을 풀어주시는 분이죠. 오메가 카드의 김창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크레딧 카드 사용, 요즘에는 크레딧 카드가 없이 살 수 없는 시대가 네.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관련한 궁금증들을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먼저 크레딧 카드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네, 그 매달 한 번씩 이제 크레딧 카드 상세서를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테이먼트라고 말하는데 그걸 이제 지금 보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 이제 전화가 와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죠. 항목들이 많은가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은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취급하는 저희들도 이게 매년 바뀌는 상황이 있어서 사실 복잡합니다. 근데 그래도 뭐 저희야 이제 일이니까 그걸 네. 이제 주는 대로 받고 공부하는데 아마 사용하시는 그 고객 입장에서 보면요, 아마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약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게 다 같지가 않은 이유가 뭐냐면요, 회사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조금씩 달라요. 스테이먼트 상에서. 예. 네. 똑같게 정해진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는 일반인 그 비자 카드나 메스터나 디스카바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자기들이 정해놓은 차지가 있어요. 네. 소위 말해 원가죠, 이게요. 네. 이런 카드는 이렇게 받아라. 근데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인터체인지 피라고 그래요. 네. 이게 1년에 2번. 그러니까 4월과 10월에 이게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인덱스 같은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비자에서는 이렇게 해서 표가 나와요. 이런 카드는 이렇게 받아라. 가격이 책정이 네, 돼 있다는 거. 있어요. 네. 예. 근데 그게 카드 종류가 보통 생각하시는 게 비자, 메스터, 디스카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비자 안에도 그 레이시 다른 것이 한 80가지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렵죠. 같은 비자인데도 전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들 혼돈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요. 그 비즈니스별로 구분이 됐을 때요. 이게 왜 이렇게 카드 종류마다 다르냐면은 어느 카드가 사용하는데 더 위험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레이시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데뷔 위험성을 카드, 말씀하시는 그리고 이제 건가요? 카드 썼을 때 그 예를 들어서 카드를 발행한 은행이 손해를 볼 수 있는 확률이에요. 이게 그게 많이 손해 보는 거는 피를 많이 걷어야 네. 한 번 손해 볼 때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커버가 되죠. 그래서 이 데빗 카드요. 이거는 은행에 돈이 있으면 쓸수 어플이 있는 나고 없으면 안 나요. 그러니까 네. 거의 뭐 은행 입장에서 보면 손해 볼 확률이 없죠. 없죠. 예, 이제 그래서 이게 제일 낮아요. 그 다음이 이제 일반 크레딧 카드인데요. 요거는 한 달에 그 스테이먼트 기간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한 달 만에 이제 차지가 되는데 그 사이에 뭐 개인이 예를 들어서 뭐 뱅크럽시 하거나 하면 이건 잊어버려요. 네. 그래도 그런 대로 뭐 이제 개인적인 관계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즈니스 카드예요. 회사에서 개인한테 이제 회사 이름으로 이렇게 주는 카드들은 네. 일단 비즈니스 자체도 위험성이 있을 뿐더러 개인이 사용하는 상의 문제도 많잖아요. 네. 자기 게 아니고 회사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어카운트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높다면은 소위 말해서 요즘은 이제 흔한 카드인데 이제 보상이 붙어 있는 카드예요. 리워드 카드라고 카드. 하는데 예. 네. 무슨 마일리지가 붙어 있고 무슨 100불 쓰면 뭐가 붙어 있고 뭐 그렇죠. 굉장히 복잡한 그런 포인트 것들이 같은 예, 것들도 많이 나와요. 있죠. 그게 요즘 추세예요. 은행에서들 이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내놓거든요. 이게 다 이제 리워드 카드 종류예요. 대충 제가 네 가지를 그룹별로 설명을 드렸는데 데뷔 카드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0.05%예요. 그러니까 100불에 5전이에요. 그만큼 네. 리스크가 적다는 적죠. 거죠. 네. 근데 일반 크레딧 카드는 1.54%예요. 이건 뭐냐면 100불에 1불 54전이 피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사용하시면. 그럼 5전하고 1불 54는 엄청 차이죠. 100배가 넘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비즈니스 카드는 대개 2.4 뭐 아니면 3.0%예요. 100불에 2불 53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금액을 말씀드리고 아까 리워드 카드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100불에 1.65 혹은 1.95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퍼센티지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금액에 따른 차지가 있지만은 또 횟수에 따른 차지가 있어요. 네. 이걸 이제 트랜잭션 피 혹은 아이템 피라고 말하는데요. 한 번 긁는데 몇 센트냐 이렇게 정해져요. 그러니까 카드 비용은 금액 플러스 횟수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뷔 카드는 한 횟수에 약 21전이에요. 근데 크레딧 카드는 한 횟수에 10전이에요. 차이가 많죠.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조금 이제 기억하시는 분은 데뷔 카드는 그러면 0.05%는 굉장히 낮은 대신에 횟수의 거는 높구나라고 금방 이제 하죠. 그래서 일반 카드는 되게 10전이에요. 리워드 카드건 비즈니스 카드건 혹은 크레딧 카드건 다 10전인데 네. 데뷔 카드만 21전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드를 여러분이 받으실 때에 이제 제가 머천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머천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카드를 이제 고객한테 받았기 때문에 그 머천이 내는 돈은 횟수와 금액의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예를 들어서 카드를 내가 뭐 100개를 받았는데 그중에 데뷔 카드가 20개, 뭐 크레딧가 10개 이러면 이거 계산이 다 하나씩 맞춰져서 토탈 피가 나와요. 이건 카드 순수한 카드 비용이에요. 요 돈은 어디로 가냐면은 카드를 발행한 은행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요 돈이. 그러니까 퍼센테이지와 횟수가요. 네. 이렇게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비자 마스터는 뭐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도 소위 말해서 어소시에이션 피인데요. 이걸 어세스먼트라고 이제 스테이먼에 나와 있거든요. 네. 이게 뭐 0.05 혹은 0.08 이거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예요. 10년 전만 해도 0.05였었는데 지금 0.13 이렇게 올려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자 마스터가 사용할 때마다 금액의 그 정도를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지금 말씀드린 금액에 대한 퍼센테이지, 횟수에 대한 거, 요거는 은행으로 가고요. 발행한 은행.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어세스먼트 피는 비자 마스터로 가게 돼 있거든요. 네. 디스카버나 아메리카뇨. 그래서 요거를 합해서 표가 나오는 게 인터체인지 피라는 거예요. 이거는 매년 4월이나 10월에 이렇게 조금씩 바뀌는데요. 이게 퍼블리시된 그런 레이시니까 여러분이 웹사이트 가서 그냥 비자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이게 다 나와 있어요. 네. 이런 피들이요. 이거 뭐 공개적인 거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말고 이제 그 정해지는 피들이 생기는데요. 요거는 매일매일 사용할 때마다 피가 붙는 거 아니에요. 지금 퍼센테이지하고 트랜잭션이요. 자, 그런데 이거 말고 월에 붙는 게 있어요. 매달? 매달 붙는 게 있고 일정하게요. 네. 또 매일 일정하게 붙는 금액들이 있어요.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매일 붙는 게 뭐가 있냐면은 소위 말해서 배지 피라는 게 있어요. 배지는 뭐냐면은 하루에 한 번씩 은행으로 돈을 보내는 세틀먼트를 하거든요. 네. 이때 피를 차지를 해요. 근데 물론 높지는 않아요. 보통 15전에서 한 20전대 횟수에 그게 매일 지금 매일 붙는다는 한 번씩이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해봐야 5불 정도밖에 안 되죠. 이거는. 그래도 그게 예. 네, 이 비용이 배지라고 이제 그런 아이템화돼 있는 상태고요. 네. 이제 이거에 비해서 지금 매월, 요거는 이제 매일 붙는다 그랬잖아요. 매월 차지되는 게 있어요. 월에 꼭 들어가는 거요. 그게 지금 가장 지금 최근에 이제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Government Regulatory Fee라고 돼 있는데요. 네. 쉽게 얘기하면 IRS 리포팅 피예요. 이게 3년 전부터 카드 회사가 전부 IRS 리포팅을 하게 돼 있어요. 이제는. 그런 것들도 매사월이요. 지금 멀천트가 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돈을 버는 사람은 몇천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그런 파티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요, 커스터머, 카드를 가져온 커스터머가 있고, 카드를 받는 머천이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머천을 카드를 받게끔 해준 비자 마스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비자 마스터를 발행한 은행이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해준 프로그램 회사가 있고요. 네. 이거 굉장히 파리가 복잡하게 많은데 이 중에서 돈을 번 사람은 오직 머천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피는 머천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파티들이 카드를 쓰게 했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모든 비용은 어떻든 간에 카드를 받으시는 머천이 내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이제 그걸 이제 인식하시고요. 이 가버먼트 레귤레이터리 피는 IRS 리포팅 피인데요. 물론 프로세스 회사가 이걸 하지만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머천에다 차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다가 생긴 거거든요. 이게 한 달에 한 3불 95에서 5불 95까지 제가 봤거든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즘 시끄러운 게 뭐냐면 이제 PCI요.
이 PCI는 예, 이제 소위 보안 인증이라고 쉽게 말하는데 네네. 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이 사실은 PCI 자체는 보안 인증 뜻은 아니고 이게 페이먼트 카드 인더스트리라는 약자예요. 그러니까 카드를 이를 받거나 만들거나 프로그램을 짜는 모든 파티에 적용되는 레귤레이션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기계 만드는 회사도 그 보안에 맞게끔 기계를 만들어야 되고 네.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도 보안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늘 업데이트하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카드를 받는 업소도 보안 인증 절차에 따라서 그걸 해야 돼. 이게 다 해당돼요. 그런데 이 중에 이제 뭐천한테 해당되는 게 뭐냐면은 매년 한 번씩 그 보안 인증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질의응답에 답을 해야 돼요. 매년 네, 매년요. 그 웹사이트에 네, 들어가셔서요. 웹사이트 들어가세요. 네. 그게 한 3페이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대부분요. 이 PCI를 매년 하시게 되는 게 원칙인데 그나마 미국 회사들은 말을 안 하니까 모르고 있어요. 이게서 안 해요. 오늘도 얘기하신 분 스테이먼 보니까 이게 있는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벌금이 붙어요. 근데 이거를 스테이먼상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non PCI fee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PCI를 안 했다 fee. 이런 말이거든요. 네. 금액은 대개 19불 한 90 정도예요. 이거 많죠. 예. 이거 예를 들어서 뭐 1,000불, 2,000불, 3,000불 파시는 분한테는 큰 돈이에요. 한 달에 20불이라는 돈 자체가. 그럼요. 이게 붙어요. 그래서 non PCI. 그러니까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도 내가 1년에 뭘 했나? 나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 그러신 분들은 이게 붙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회사요. 오메가는 이제 저희 고객은 저희가 다 해드려요. 네. 몰라도 그냥 뭐 그 달 되면 제가 다 이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이니까 사실은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시겠네요. 어카운트가 뭐 한 달에 뭐 200개 이렇게 되면 200군데 200개 사이트 들어가면 하나 질문하고 하는데요. 아주 스킬풀한 사람, 늘 해보던 사람이 할 때 3분에서 5분 걸려요. 그냥 안 해본 사람 막 20분, 30분이 걸려요. 질문이요. 그러니까 3분에서 5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데 한인분들을 하는 데는 대개는 많이 해주는 상황이고요. 안 해주는 데도 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걸 안 했다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하셔야 돼. 혹시 이거 PCI 내가 안 해서 이거 뭐 차지가 있냐 그러면 이제 금방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non PCI예요. 근데 non PCI 말고 이제 PCI를 하잖아요. 네. 그러기 말해서 보안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 회사 쪽에 해당되는데요. 모든 프로그램 회사가 3자의 보안 기관을 거쳐서 그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안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한 번의 데이터를 또 프로텍션 해주거든요. 이런 보안 인증 회사가 많이 생겼잖아요. 네. 예. 여기를 거치다 보니까 여기에 프로그램 피를 내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원가상으로는 이제 뭐 천당 얼마, 그 다음에 볼륨당 다르고 굉장히 복잡해요 계산이. 왜냐하면 보안인증 회사에서 볼 때 트랜잭션이 많으면은 당연히 더 차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데 그건 다 복잡하고 이제 고객이 내시는 건 어떠냐? 고객 입장에서 이제 프로그램 회사가 차지하는 거는 대개 애뉴얼로 해요. 1년에 한 번 차지하는데요. 1년에 한 번 할 때 되게 싼 데가 지금 79불이고요. 보통 비싼 데가 한 150불 정도 차지. 1년에 한 번이에요. 이게 7월이거나 12월이거나 되게 이때 차지를 한 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씩 오르는 추세였었어요. 79불인 지금 많이 없어졌고요. 지금은 거의 99불 정도로 돼 있고요. 많은 데는 뭐 159불까지 제가 봤어요. 스테이먼상에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지가 되는 게 이게 애뉴얼이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해서 PCI 프로그램 피예요. 네. 애뉴얼 피라고 그러니까 PCI 애뉴얼 피 이렇게 돼 있어요. 대개는요. 그러니까 이게 붙어요. 그리고 보안 인증에 따른 그 리스크 모니터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 일종의 그 인슈런스예요. 보험 같은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해킹이 되거나 나로 인해서 손님이 손해보거나 이랬을 때 그걸 이제 대행해주고 보안이니까 이런 피가 또 있어요. 그 리스크 모니터링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뭐 PCI 인슈런스라고도 붙어 있는데 이게 대개 1년에 한 번씩 차지를 해요. 이것도요. 이것도 보면은 대개 뭐 한 19불에서 한 뭐 50불 이렇게 차지가 있어요.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12월이나 7월에 보면 뭐가 쫙 돈이 붙어 나와 있죠. 있어요. 예, 나와 있어요. 이런 게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제 메인테넌스 피가 있어요. 이 어카운트를 유지하기 위한 메인테넌스가 있죠. 은행에도 어카운트별 메인테넌스 피가 있잖아요. 이게 월별 붙는데 이것도 그냥 메인테넌스라고 돼 있지가 않고 용어가 다 달라요. 대개는 많이 쓰는 게 스테이먼이에요. 스테이먼 피라고 돼 있고요. 혹은 레귤러 메인테넌스 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퍼스트 같으면 이게 카드 포인트 피 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네. 이 금액은 되게 10불에서 20불 사이예요. 이게 월 이렇게 붙어요. 어카운트당. 네.
예, 고객이 그렇게 내시게 된다고요. 그리고 엑스트라가 뭐가 있냐면 이제 어떤 회사들이 이제 프리미엄 무슨 멤버십비 같은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종이를 이렇게 미국에서는 종이 안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들으면은 종이가 공짜로 오고 그다음에 기계가 망가지면 공짜로 바꿔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복잡하게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한 다큐멘터리에 다 네, 나온다는 다 거죠? 이제 나와요. 이게 쭉쭉 나오는데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원래 붙는 거는 사용하시던 안 하시던 붙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IRS 리포팅하는 거 이거 사용하든 안 하든 무조건 붙어요. 그다음에 메인테넌스 피, 스테이먼트 피, 무슨 카드 포인트 피 사용하든 안 하든 무조건 붙어요. 그다음에 PCI 애뉴얼 무조건 1년에 한 번 차지가 돼요. 그다음에 리스크 모니터링 피 무조건 차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내가 3,000불을 카드를 받는다 혹은 10만 불을 받는다 해도 이 금액은 똑같아요. 이게 뭐 똑같다. 그러니까 크게 상관없어요. 내시는 건 네. 똑같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어렵죠. 너무 타격이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한 4, 5년 전에 소규모로 하시던 분이 지금에 비교하면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이것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카드 피가 올랐나? 사실은 오른 거보다는 볼륨 대비 먼슬리에 나오는 게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많은 것 같아요. 카드 상세에서 아까 제가 말한 퍼센테이지하고 트랜잭션은 그게 변화가 별로 없었어요. 10여 년 동안 오히려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그 데뷔 카드가 0.05를 말씀드리는데 네. 요거는 4년 전에 원래는 0.8%가 이렇게 떨어뜨린 거였거든요. 정부하고 이제 소위 말해서 비자 메스터하고 어떤 수관계 있어서 이걸 조절한 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떨어졌기 때문에 카드 레이스에서 보면 사실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아더피에 보면은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 비즈니스는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은행이나 프로세스 회사나 기계를 만드는 회사나 다 비용을 썼어요. 뭐 때문에 썼느냐? 이게 마그네틱에서 지금 칩카드로 변환이 됐거든요. 한 3년부터 그랬죠. 그런데 칩카드로 변환이 됐다는 뜻은 뭐냐면 카드 머신이 다 바뀌었어요. 바뀌게끔. 그 다음에 은행은 어떻게 됐어요? 카드를 재발급했죠. 마그네틱 없어지고. 그러면 마그네틱과 칩카드의 비용이 어떻게 차이 나느냐? 예를 들어서 마그네틱은 한 6전 정도 비용이 먹히면 칩카드는 한 55전 정도가 먹혔어요. 자, 이렇게 해서 비용이 나왔는데 그거를 어디다가 받냐인 거예요. 피를. 뭐 천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카드 바꿀 때부터 손님 거를 차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균등하게 분리시킨 게 이런 시스템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3년, 5년 전보다 고객이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많아졌냐 이거예요. 예, 많아졌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칩카드로 인한 비용 상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붙어 있어요. 모니터링이라든가 뭐 PCI 문제 다 이게 결부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시큐리티 업데이트라는 게 돼. 이게 시큐리티라는 게 보안 인증이라는 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매년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네. 보안 패치라고 그러죠. 보통 그 윈도우도 이런 거 하시면 뭐 그렇죠. 보안 패치 보안 다시 하라고 패치 계속 다시 나와요. 나오죠. 뭐 예, 업데이트하라고 그러잖아요. 전화도 이분 그래요. 셀폰도 뭐 업데이트하라고 그렇죠. 나오잖아요. 네. 근데 카드 머신은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냐 이거예요. 프로그램 한번 깔아놨으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이 업데이트를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요번에 그 1월 1일부터 지금 올 4월까지 많은 기계가 업데이트 돼야 돼요. 이제 2년째 지금 프로그램이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도 제가 지지난달 말씀드렸듯이 시큐리티 프로토콜 업데이트. 이게 복잡한 말인데 그게 뭐냐? 프로그램이 시큐리티상으로 업데이트를 안 하면은 카드가 셧다운 된다. 이게 4월 말까지.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거의 뭐 1,000여 개를 다 바꿔줘요. 물론 되게 미국 회사가 지금 전화로 그 프로그램을 다시 바꿔요. 전화해서 이건 누르고 저거 누르고 이렇게 하면 이제 프로그램이 되는데 이게요. 보통 그 전화선으로 다운로드 받으려면 20분에서 30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그 기계가 오래된 거라면은 일단은 OS, 오퍼레이팅 버전부터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네. 그것도 한 30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1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한국 분은 이게 불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제 바꿔드려요. 그냥 기계 그냥 보내드리고 쓰던 기계 기다리시느니. 다시 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시 리퍼비시해서 또 바꿔드리고 또 막 이런 순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나 카드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카드 레이스는 사실은 4년 전부터 또 떨어졌어요. 오히려 떨어진 상황이고 소규모 업자한테는 불리한 월별 차지가 많아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볼륨을 많이 받는 사람은 별로 관계가 없어요. 이게 크게 어펙트가 안 되는데
소규모는 작은 네, 볼륨들은 참 조금 문제가 굉장히 힘드실 많이 것 같아요.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늘 전화 받는 게 참 어렵지만은 뭐 한 3,000불 우리 팔아요. 한 5,000불. 제가 가진 한인 업소 중에 사실은 한 60%가 한 달에 7,000불 미만이에요. 60%가 그래요. 부담이 되시겠네요. 네, 부담이 되죠. 네. 그래서 그런 전화를 받으면 참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설명을 드리죠. 이렇습니다. 캐시를 많이 받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요즘 미국 사람들 5불, 6불도 다 카드를 써요. 그럼 멀천트 보호법 같은 거는 뭐 없나요? 그런 게 그 보호법이라는 게 사실 머천에 관한 게 아니고 카드 사용자에 관한 거지 머천은 거의 소비자에 없어요. 관한 거지. 네. 예, 왜 머천이 자체가 돈을 버는 주체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 카드가 사용되는 모든 인더스트리에서 그러니까 모든 파티는 다 익스펜스 쪽에 해당이 돼요. 오로지 돈을 버는 쪽은 가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가게한테 다 차지가 나가게끔 그렇게 예. 돼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뭐 시간이 굉장히 빨리 그래 지나갔는데요. 말이에요. 오늘 한 가지 궁금한 사항 문의가 네. 들어온 게 있습니다. 네. 카드 영수 중에 네. 사인을 물어보지 않는데 이게 괜찮은 건가요? 예. 라는 질문이 요즘 들어왔거든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칩앤핀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 데비트 카드뿐이 아니고 크레딧 카드도 이제 핀을 찍거든요. 이 일환으로요. 지금 사실 카드에 사인이 큰 의미가 없어졌어 버렸어요. 아, 그래서 네. 비자 마스터 아메리칸 디스커버가 프로그램 바꾸는데 점점 이 영수증 사인 없이 나와요. 그런 반면에 핀을 넣는 건 자꾸 더 생겨요. 카드가요. 네. 그래서 옛날 기계들 가지고 계신 분은 인터널 핀 패드가 없으면 빨리 바꾸셔야 돼요. 이거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그 핀이 안 먹힌다 우리 머신은 네. 핀 패드를 따로 놓는 게 아니고 기계 자체가 인터널리 프로그램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분 있으시면 전화를 주셔서 그걸 바꾸셔야 돼요. 전화를 아니면, 주시면 된다는 회사에 전화하셔서 바꿔달라고 하든가. 아. 그럼 이제는 핀이 안 되면 안 돼요. 프로그램 자체가. 네, 그렇게 이외에도 돼 이제 있어요. 다양한 궁금증들이 있으신 분들은요. 오메가 카드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847-439-4300 847-439-4300번입니다. 네, 라디오 정보 오늘은요. 매월 여러 가지 크레딧 카드 사용에 관한 궁금증과 문제점들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메가 카드의 김창길 대표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창길 대표님 오늘도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수고하세요.